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테슬라 투자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RC, 빈건설 현장 급습 66 공장 마비시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정책 변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미국의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계,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파장이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공동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자적으로 시행해온 차량 배출 규제를 무효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를 완전히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캘리포니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12개 이상의 주들이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전역에 걸쳐 전기차 판매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셈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캘리포니아가 제정한 첨단 친환경 자동차이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오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3분의 1을 무공해 차량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도한 의무화라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수준입니다. 미국 전체로는 7에서 8%에 불과하죠.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66% 이상을 무공해 차량으로 채우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포함된 자동차 산업협회는 해당 규정은 결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며 소비자의 구매력과 선택권, 업계 경쟁력까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테슬라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테슬라는 지난 수년 동안 환경 규제 덕분에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무공해 차량 크레딧, 즉 전기차 판매 실적의 기준을 초과하면서 얻는 보상입니다. 테슬라는 이 크레딧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면서 최근 1년간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규제가 사라지면 테슬라의 이익 구조 중 일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테슬라 주가는 이 이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소폭 하락하며 2.2% 내렸습니다. 반면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각각 0.4%, 0.2%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왜 이 정책 변화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테슬라의 자동차가 아닌 인공지능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인공지능 기반 로봇 택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이 기술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오히려 주가가 1.2%씩 하락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그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나 경쟁력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 4조 달러가 들 것이며 전기 트럭은 디젤 트럭보다 2.5배 무겁고 미국 내 모든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납이 들어가 있으며 극한의 더위나 추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 대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충전소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미 미국에는 20만 개 이상의 공공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무겁긴 하지만 납은 들어있지 않으며 미국 내 도로와 다리들이 전기차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미네소타나 애리조나처럼 기후가 극단적인 지역에서도 테슬라 차량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지지합니다. 사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휘발유 자동차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전기차 업계는 점점 더 험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 철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미국이 전기차로 가는 길에서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 투자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세관 단속국, 즉 RC가 주도하는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곳곳의 건설 현장과 공장, 농장, 그리고 식당과 호텔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단속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에 무려 3,000명의 불법 체류자, 체포를 목표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이민자 체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산업계는 이미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데라 카운티에서부터 네브래스카의 엘크홈까지 많은 건설 현장들이 아예 멈춰섰고 일부 육류 가공 공장에서는 인력의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는 한 건설 현장이 월요일 아침부터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장의 책임자는 합법적인 이민자든 불법 체류자든 IC는 가리지 않는다. 목적은 공포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육류 가공업체인 글렌밸리푸드는 IC 단속 이후 정상 인력의 30%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업체는 돼지고기와 스테이크, 닭고기 등을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 공급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동력이 사라지면서 식품 공급망 전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속이 단기적인 혼란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한 고용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앞으로 1년 내 IC 단속이 우리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수십만 명의 이민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줬던 임시보호 프로그램도 점차 폐지되고 있습니다. 쿠바, 하이티,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출신들이 특히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며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러한 혼란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목요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농업, 호텔, 레저 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훌륭한 근로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을 대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에서 범죄자를 몰아내는 동시에 농부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며 단속 강화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대안이 없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지성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뿐 실질적인 인력 대체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력의 핵심 축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전체 노동자 중 외국 출신 근로자의 비율은 19.2%에 이릅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1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업과 식품 가공 분야는 그 의존도가 더 심각합니다. 미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작물 노동자의 42%가 서류 미비 상태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 없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손길이 없으면 미국 식탁 위에 과일과 채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IC는 오마하에서 76명의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캘리포니아 옥스나드에서는 딸기밭에서 흰색 밴을 타고 이민 노동자들을 쫓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며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설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이민협회는 건설업 종사자의 약 14%가 서류 미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빠지면 주택건설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협회 측은 노동력에 충격이 오면 집값 부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계의 인력 이탈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이는 신규 주택 착공 자체가 줄어든 탓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내년에 집값이 다시 오르고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면 지금의 인력 부족이 훨씬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출신 근로자의 22%가 레스토랑, 호텔,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국 태생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민 단속이 계속되면 식당에서는 요리사와 서버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호텔에서는 객실 청소와 식기세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이민 단속과 임금, 인상 부담이 겹치면 기업들이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보육과 간병 서비스 가격은 인플레이션보다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시장입니다. 단속 강화로 이민자 가구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이민자 단체는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피하고 있으며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민 관련 불확실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으며 맥주 업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의 외식과 사교 모임이 줄며 판매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산 맥주 소비가 급감한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이민 단속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농업, 건설, 서비스업, 소비시장까지 전방위적 충격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 그 결과는 노동력 공백과 경제 혼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